들어보면 압니다. 핫이슈 핫피플 오늘 세 번째로 만나뵐 분은 대선 유세에 한창 바쁜 분인데도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바쁜 일정에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초대 감사합니다. 예. 요즘 수도권 계속 돌고 계시죠? 예, 오늘도 이제 수원이랑 그리고 성남 이렇게 가서 유세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단일화 질문을 제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뭐 갤럽 조사가 나오니까 점점 더 세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하면 이재명 이긴데 이 소리가 나오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 그 기사를 그냥 딱하게 써놨더라고요. 예.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다. 예. 100%? 예, 100%안 합니다. 100%. 예. 만약에 단일화하면 정계 은퇴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동탄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바는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에 대해서 많은 실망하시겠죠. 국민들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혀 의중도 없고 저희는 일체의 그런 어떤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전혀 벌어지지 않을 일이 단일화인데 예. 그거 하면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소리를 왜 못해요? 뭐 동탄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정계 은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예의가 아닙니까?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뭐 벌어지지 않는 확답은 드립니다. 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확답은 준다. 예. 쐐기를 받겠다. 예. 그러나 예의상 정계 은퇴까지는 말을 안 한다. 뭘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또 그런 게 막 뉴스에 대서득필되고 할 테니까요. 지금 동탄 주민들이 저에게 지난번에 총선 뽑아주면서 동탄을 위해서 꼭 일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어떤 정치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오르내리는 게 저는 싫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도 우리 민주당의 장윤미 변호사가 단일화 안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의원직 사퇴합니까 질문하니까 즉답을 안 하더라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건 망상이죠. 그런데 뭐 본인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 가지고. 그건 망상일 뿐이다. 네, 제가 뭐 어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토론에 대해 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안 하셨다면 후보 사퇴하실 겁니까? 물어볼 수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예의가 있는 행동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단일화는 100% 없다. 예.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스토커처럼 달려들죠?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저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뢰가 없다는 내용을 제가 누차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뒤에도 지금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 겁니다. 근데 방금 그 말씀은 뭐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기존의 이준석 대표에게 했던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전제가 있으면 단일화도 돼요? 아닙니다. 그건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누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아니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저에게 해놓은 일들이 어떤지 국민들이 다 아시는데 네. 말 몇 마디로 뒤집으려고 한다고 제가 거기에 오케이 하면 저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근데 뭐 그 당권 거래설까지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사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사람들인데 네. 한동훈이 대표되는 꼴은 못 보겠으니 네. 친윤계가 이준석을 오히려 대표로 밀려고 한다. 뭐 이런 설은 뭐예요? 근데 제가 뭐 국민의힘 당대표란 거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해서 거기 성과가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거 자체가 저한테 협상 조건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공동정부로는요? 그것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총리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를 총리는 누가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을 터뜨린 상황 속에서 다음번에 그 계엄의 과오를 안고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왜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를까요? 어제 제가 TV 토론하면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예.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계엄을 터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는 용기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다시 집권하겠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논리를 퍼뜨릴 거예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 라는 논리를 퍼뜨리지 않겠어요? 예. 거기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뭐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께서 진짜 그런 정치 공학 때문에 만약에 뭐 큰 당으로 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이 그리고 지금까지 절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당이 다시 집권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논리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언제 정치권의 세력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항상 덩어리즘에 의지해 가지고 예. 투표해야 된다면은 예.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하나도 없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밀어올리면서 그랬었죠. 완전한 정치판 교체를 해냈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프랑스 국민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 굳은 의지로 정치를 바꿔보자, 판 갈아보자. 언젠가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불판 갈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이준석과 개혁신당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시면은 저희가 부응해서 예. 정치 바꿔내겠습니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됩니다. 그거로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그 논리 계엄을 하고 그것과 제대로 절연도 못하면서 정권을 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논리를 들어보면 물론 이준석이 되는 게 1번이지만 네. 이준석이 안 되면 김문수가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라고 읽히기도 하네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반성이 없고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도 제 입장은 탐탁치 않은 후보지만은 계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책임 안 진 사람들이 집권 다시 하는 거는 그것도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보다는 그래도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탐탁치는 않지만 저는 이재명도 위험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제 입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이준석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네. 이 어려운 킬러 물론 문항 속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다. 투표용지를 보면 선명한 답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28일 자정까지는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다고 계속 국민의힘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참 착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단일화 변수는 없다. 네, 없습니다. 100%. 예. 뭐 거기까지 그러면 이 정도면 쐐기를 박은 거다라고 예. 하고요. 어제 2차 토론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토론 한 번 남아 예,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너무들 물고 뜯는다. 전체적으로 토론 분위기가 너무 점잖지 못하고 정책 토론이 좀 너무 적고 뭐 특히 뭐 과거 행적 서로 더 들추고 뭐 찌르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죠. 예, 근데 첫날 토론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뭐 질문할 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뭐 극단적이시네요. 이런 말로 받아치는 것만 일관했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토론 매너가 굉장히 안 좋았다. 침대 축구하려는 모양새 아니냐. 내용을 물어봤으면 내용이 답해야 되는데 예.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인상 비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토론을 회피하고 실제 국민들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것에 인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전술이 비슷한 듯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 가지고 뭐 그냥 인상 비평으로 인신공격 한 다음에 본인에게 이제 질문하면은 그 다음에 저희 훈계하려는 조로 달려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정책 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었다. 이걸 국민들이 보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이제 첫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뭐 과거 행적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그런 식의 접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인 선택이었겠지만은 저는 뭐 정책 검증에 조금 더 투자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주요 후보 4인이라고 서 있는데 도덕성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 거기서 전과가 없고 그리고 저만 전과가 없고 병역을 필요한 사람이다 그 안에서 그 엔드 조건이 맞아 떨어진 사람 저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각자 이유로 뭐 수영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수치가 안 지켜서 또 이렇게 처벌받으신 것도 있고 예. 또 권영국 후보님은 법정 소동 이런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통진당 사태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뭐 검사 사칭에 대해서 거기에 같이 뭐 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 무고 이런 것들은 글쎄요 대한민국의 정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의 도덕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왜 이렇게 떨어졌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토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는 세 번째 토론에 임하면서 지금까지 스스로 1차, 2차 TV 토론을 이제 복귀하고 뭔가 이런 건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자체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토론할 때 예를 들어 뭐 어디 지상파 방송국의 그런 정제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럴 때와 이재명 후보를 맞닥뜨렸을 때 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듣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매너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유권자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좀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차라리 치열하게 설전이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침대 축구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꼰대스럽게 저한테 훈계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부적절한 자세는 타박해야 되는 것이 저게 지금 본인이 지지율이 좀 다소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저런 자세가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외국 정상과 국익을 건 외교를 하고 있었을 때 사용 가능한 전술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건 국민들께서 타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런 토론 태도를 보이면 저도 화가 난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네. 그래도 화가 나도 화를 내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뭐 언성을 아주 높이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는 뭐 다른 나라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왔을 때도 무례한 행동을 좀 했고요. 무례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게 외교 현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죠. 이번에 남아공 대통령 앞에서는 정말 가짜까지 영상까지 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백인 농부들을 뭐 살해했다 이런 거는 음모론이거든요. 근데 그 가짜 영상이었어요. 영상 자체가 그러니까 남아공이 아닌 영상을 남아공 영상이라고 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만큼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남에게 훈계하려고 하고 나이가 본인보다 좀 젊다 생각하면은 이것저것 그냥 억누르려고 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들 눈에도 잘 좋게 안 보이겠지만은 저 집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 나와 세면은 그건 국가 망신인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부적격성을 드러낸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략으로 임하겠다. 굉장히 저는 통상적으로 토론에 임하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부적격성 계속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 정치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제 이 프레임인 거고 네. 민주당은 내란 종식, 내란 극복, 뭐 계엄 세력 척결 뭐 이 프레임인 거고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되면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에 지금 법 추진하는 거 보니까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는 총통제가 되려고 한다라는 네.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자업자득. 저 같으면 기다리려고 했을 텐데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통 규정할 때 삼권 분립의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을 때 위기로 규정하는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도 유신 전까지 3공화국 시절에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집권하시고 했는데 40 이제 유신에 들어가게 되면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유정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3권 중에 2권을 장악하시려고 했던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그 뒤에 결국 박정희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입법권과 행정권까지는 민주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선거를 통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지고 그런 입법부의 권력을 바탕으로 사법부에다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이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삼권 분립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법률가인데도 그런 걸 모른다면은 참 이거는 독재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프레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입법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우려를 낳는다, 인식이 확산된다라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한 재판은 계속되느냐 마느냐.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다수다라고 하는 설도 분명히 있고 어차피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조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 차제에 입법을 하겠다는 것도 난 있을 수 있는 논리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대법관 수를 30명 정도 늘리자는 거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해보는 거. 게다가 뭐 비법조인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법학 교수들을 시키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것도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원래 있었던 논의해보자는 거다. 이 논리도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보통 선거제도라든지 아니면 사법제도를 건드릴 때는
웬만해서는 강행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불문율입니다. 합의 처리를 하지 여야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로 들어올 만한 것이 예전에 선거법 개정할 때 준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 빠루가 막 등장했었죠. 그렇죠. 강행 처리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이걸 도입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하겠다 그랬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이럴 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 입법의 문제들이 나중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켜놓고도 위성정당이 나와서 본인들이 위성정당 만들면서 애초에 입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도입이라는 것도 결국 결정적인 내란죄 수사에 있어가지고 그것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서두르는 입법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대법관의 증언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 중단 이것도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조심해야 봅니다. 되는데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저 같으면은 당사자가 재판 중이면은 이 논리를 지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매주 이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 쪽 패널들한테 아니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예. 좀 질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할까요, 도대체?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김문수 후보는 왜 쿠데타 그 계엄 세력과 절연을 못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왜 그렇게 사법부에 대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지 둘 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관성이 따라 존재하고 있다 보고요. 관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사실 처음에 계엄이 터졌을 때 내란 세력으로 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를.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 둘에게 외줄 줘가지고 보수 진영을 싹쓸이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란 세력으로 통칭되면은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도 그 얘기하는 것이 이걸 내란을 진짜 종식하려 그러면은 실제 잘못한 사람들 특정해가지고 좁은 의미의 협의의 어떤 내란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광의의 내란 청산 가서 적폐 청산 같이 가는 순간 이거는 국민 분열. 결국 그 결과로 민주당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광범위한 적폐청산으로 갈까봐 절연을 감히 못한다. 그렇죠. 민주당이? 저는 그런 것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민의힘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만은 왜 저렇게 꽹과리를 치면서 어떻게 소극적으로 예. 여기에 대해 의견 개진한 사람도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는지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사태 해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사법부 관련된 법안 밀어붙이는 건 도대체 왜 그런다고? 저는 그건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그 방어적인 자세로 나오니까 파생된 것이라 보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시켰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추측합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론을 하면서 어허.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니까 느낀 것 중에 되게 이상한 지점이 있었던 게요. 제가 조금만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를 친중으로 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무슨 도대체 방어적인 자세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우리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일 관계 얘기할 때는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중국 얘기만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친중으로 몰려고 하시네요.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꽂힌 지점들이 몇 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일정 부분 피해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다. 사법 피해 의식 때문에 예. 그쪽에 대한 입법을 지금 강하게 의지를 보이는 거다. 그렇죠. 지금도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있어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뭐 친중인 것처럼 몰려 그래. 예. 뭐 이런 피해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봤을 때는 본인이야 왜 내가 하려는 일들을 국회가 못하게 해 이렇게 하겠지만 거꾸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휘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방어적으로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저는 이재명 후보에도 어느 정도 투영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발언에서 파란 윤석열이라고 했거든요. 제 의심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정선거 다큐 영화 보러 가신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기 가서 조는 듯한 모습까지 나오셨는데 그러다가 또 박수를 치고 막 구제불능입니다. 이게 수사검사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보통 피의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해도 되는데 당신이 말하는 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본인이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말씀하실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예. 그것들이 당신께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예. 예. 검찰과 경찰은 왜 지금 안 움직여요? 뭐 별도 혐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선거 국면에서 그것이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그 검찰이나 경찰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거 기간 내내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황당한 거죠. 네, 예, 네. 예.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신 바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수 세력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세력이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세력이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럼 몇 세력이에요? 지금은 자영업자 연합체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 만인의 만인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음 당대표를 할 만한 공인된 인사가 나오긴 나올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부정선거와 탄핵에 대해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단적 그 상반된 인식을 가진 세력들이 모여 있다. 그렇죠. 국회의원뿐이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층 전체가 결국은 갈라서서 따로따로 당을 꾸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황당한 것이 예를 들어 뭐 개인주의적 성향을 좀 더 중시하는 자유주의 보수라든지 아니면 전통적 보수라든지 이런 쪽의 계파가 나뉘어가지고 뭐 분당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뭉친다면 이해 가겠는데 그건 정책 중심이니까. 이거는 음모론을 믿느냐 아니냐 정도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희화화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 당파를 뿌린다고 한다면은 저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 당을 안 꾸리는 거겠군요. 동력이 없습니다.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겠군요. 예전 같으면 뭐 지역적 기반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네. 지금 뭐 가진 게 영남밖에 없는데 영남 절반과 영남 절반이 뭐 분당해서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개혁신당이 보수의 미래다. 결국 이제 그거죠. 저는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돈 퍼주기식 그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그런 포퓰리즘과도 자유로운 그런 개혁신당이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노아의 방주 또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절대 다수는 내란 종식 프레임의 민주당 네. 그리고 총통 독재 우려 프레임의 국민의힘 네. 여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뒤집으실지 마지막 한 말씀. 저는 양쪽을 투표해 주신 결과가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치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언젠가는 바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번 선거 최적기입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뭐 가족들과 여행 가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 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한번 크게 바꾸는 선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되는 거다. 네, 무조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한 표가 될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단일화는 진짜 없습니까? 단일화는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저 100%? 오늘부터 거처도 옮기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집으로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거처도 옮기겠습니다. 이제 예. 아 그동안 집으로만 왔습니까? 집으로 온 건 예전에 몇 번 이제 다른 일로 온 적은 있었는데 보통 이제 국민의힘의 상상력의 한계가 보통 이러면 집으로 찾아가야지 뭐 이럴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밤중 새벽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TV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의원회관에서 자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예. 전화도 끊어놨고. 예, 그리고 단일화는 100% 없다. 예, 100%? 예, 본인 입으로 100%라고 한번 해보시죠. 100%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말 아닙니다. 내일 뵈야죠. 내일 뵙겠습니다.